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의 많은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부산 지역 벤처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1회 부산 벤처 투자 포럼이 개최됐는데요. 스타트업 후속 투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역 투자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실태를 좀 살펴보고요. 지역 벤처 기업의 성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벤처 투자 포럼 강종수 회장, 이수일 부산시 일자리 창업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 벤처 창업기업 투자 생태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지역의 벤처 또 창업기업의 현황이 궁금하거든요. 좀 자세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해 벤처기업 정밀조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에 벤처기업 36,000개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평균 매출액은 한 50억 정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지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 5%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네. 부산의 벤처기업이 한 2,000여 개 정도, 이거 매출액은 한 40억 정도 이렇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네. 수도권 기업들의 벤처 기업들이 보통 한 세계적인 기술 보유 비율이 한 12%, 12%. 네. 예, 그리고 우리 부산이 16%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력에서는 우리 부산의 벤처기업들이 수도권에 못지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처 창업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아무래도 이 벤처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창업 초기 매출 이익도 발생하지 않고 이후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시기를 아무래도 거치게 되는데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좀 안정기에 들었다, 몇 년 정도 지나야지 안정기다라고 조금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좀 어렵겠지만요. 네, 일반적으로 업력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요, 3년 미만을 초기 기업이라고 많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근데 사실 이 업력으로만 또 정량적으로 끊어서 안정기다, 또 초기는 지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힘든 게요. 네네. 업종별로 견뎌야 되는 시기라든지 필요한 재원의 어떤 양이나 네. 또 종류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지원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상이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간을 보통 데스밸리라고 하는데요. 예. 이 데스밸리 기간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사실은 자금적인 부분에서만 보면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물론 부산시 이제 지자체 지원들도 있지만 예. 이제 저희 같은 투자자들이 매출이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하지 않을 때 계속 조금 지원을 하고 같이 견뎌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예. 저희도 그 안정기라는 걸 알 수 있다라면은 사실 굉장히 좋은데, 그렇죠. 네, 그 확실한 안정기라는 건 사실 알 수는 없고요. 네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 회자되는 단계가 왔을 때 직원 수가 늘어나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고 있는 어떤 양상을 보인다라면, 네네. 이제 안정기를 향해 좀 가고 있구나 라고 저는 좀 이렇게 사실 좀 약간 두리뭉술하긴 하지만 네. 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자금적인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기 벤처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좀 자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부의 네. 지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지자체 지원 또 여타 다른 환경들도 좀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금 이외에 다른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그 초기 기업,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이렇게 스타트업이 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네네. 크게 봤을 때 세 가지가 없거든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자금이 없죠. 네. 네, 자금이 없어서 견딜 수 있는 어떤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약적이죠. 네네. 자금이 있고, 두 번째는 같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큰 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이상으로 올라왔을 땐 조직 구조라는 게 있고, 그 조직 구조 내에 이 각자가 하고 있는 어떤 역할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회사라는 걸 형성을 하는데, 예. 이 초기 스타트업은 회사라는 거를 지향을 하고 그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을 지향을 하면서 창업자 혼자서 이 영역을 다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직원도 필요하지만 직원 전에 사실 같이 일할 수 있는 코파운더, 같이 이제 이게 초기에 좀 견딜 수 있는 이 맨파워가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이런 연결들을 또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창업자는
그 세상에 대한 신뢰도가 없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대기업의 제품들을 네네. 얘기를 하면은 사는 이유가 이거인 거잖아요. 아, 그 제품은 내가 충분히 믿고 알고 있고 또 만약 고장 났을 때 충분히 뭔가 어떤 보상에 대한 정책들이 발효가 될 네네. 거다라는 암묵적인 신뢰도가 있는데 스타트업이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직 세상에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 신뢰도가 없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초기 시장을 뚫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금,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창업팀이 만들어내는 그 의미 있는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신뢰도 이런 것들이 조금 애정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또 같이 참여해주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좀 투자 희망 기업 위주였다면은 초기 투자를 받은 이 부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또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스타트업과 또 스타트업의 활성화, 또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뭐 다양한 정책들을 참으로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스타트업들을 육성시키고 지원하고 성장시키는 그 엑셀레이터 또 벤처 캐피탈들을 위한 이런 정책들을 사실은 뭐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 외에 스타트업을 키우고 육성하는 이 엑셀레이터 또 벤처 캐피탈들과의 어떤 저희 부산시와의 소통 채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네네. 우리 부산 벤처 투자 포럼이 아마 그 소통 역할을 잘해줄 것이라 생각이 되고 바로 이 채널을 통해서 이제 부산시 정책들과 또 정부 정책들을 연계하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해나가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 6월 30일에 부산 벤처 투자 포럼이 개최됐는데요. 부산 벤처 투자 포럼은 이 스타트업들이 IR을 통해서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이 기존의 우리 포럼의 형식이었습니다만 네네. 여기와 다르게 이런 투자사, 투자기관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보유했고 육성했고 투자했던 그 기업들을 다른 투자사, 다른 투자기관들 앞에서 홍보해주고 투자 IR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은 퀄리티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자신들이 그동안 보유하고 투자했던 기관들을 기업들을 발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 기업들의 수준도 상당히 높을 것이고 네네. 그 발표 내용도 상당히 이제 퀄리티가 높아서 참석자들이 되게 만족도가 되게 높았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네. 또 거기에 좀 더 특강도 또 하나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 그 M&A 분야에서 그 금융 분야에서 딜 메이커로 선정된 분이 있습니다. 그 NH 투자증권의 김연수 투자금융본부장을 초청해서 네. M&A를 통한 그 투자와 또 회수 전략 뭐 이런 부분들을 실제 사례를 위주로 이렇게 특강을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저희들로서는 그 강연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창업 그리고 투자, 회수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어떤 성장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투자 유침의 핵심은 기술력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기술력과 뭐 아이디어 이 두 가지가 사실 가장 큰 주축이 되는 무기인 거고요, 스타트업에게는. 그리고 투자자도 이제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보기는 하는데 그 두 가지 부분만으로는 사실 아이디어에 투자를 하는 게 벤처 투자자는 아니거든요. 네네. 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기업으로 가기 위한 어떤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타 업종들이나 기존 기업들에 비해서 월등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또 지금 이 기술을 통해서 편리해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네.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그 넓어져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거냐면 기술과 아이디어를 시장성 있게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시장의 기회를 창업자가 보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투자자가 만일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기업 혹은 스타트업 팀에 투자를 했다라면은 이제는 이 회사의 가치가 커져서 회수를 해야 될 때가 오는데 예. 회수를 할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회사에 대한 지분이 조금 더 높게 사주는 어떤 다른 또 투자자나 대기업이 그 지분을 획득을 함으로써 그 스타트업에 좀 더 좋은 어떤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때 역시 기술과 아이디어, 그 다음에 또 이 시점에서
더 시장성을 키울 수 있는 비즈니스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미션들을 창업자들이 계속 가지면서 투자자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요. 그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조직 관리를 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내 제품과 무관한 어떤 시장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관찰해야 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네,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돌아가는지를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야 네. 빠른 성장이 가능하고 시장성 있게 또 이 제품을 또 바꿀 수도 있고 네네. 이런 부분이 어쨌든 계속적인 노력과 공부도 필요하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지역 입장에서는 또 이런 투자를 하려면 이런 아이디어도 중요하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장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따라줘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다면 투자 규모가 지역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좀 자랑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네. 부산시에서는 창업 지원 정책을 사실 지난 한 4년 전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는 자금 지원 생태계가 되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제 인식을 하고 네. 그동안 이쪽 분야에 저희들이 전용 펀드를 계속해서 조성해 왔는데 작년에 말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23개 펀드에 한 3,700억 정도의 펀드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이것을 통해서 지난 4년간 매년 한 200억 정도의 투자들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올해 초에 저희들이 괄목할 만한 하나 좀 변화가 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모태펀드 유치가 아마 역대 최고 큰 금액으로 한 920억 정도를 네.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펀드 수로는 한 4개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래서 총 27개, 네. 한 4,630억 정도를 저희들이 운영하게 됐는데 네네. 이렇게 모태펀드를 저희들이 자금을 많이 유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사들이 이쪽 분이 우리 수도권에서 또 아니 다른 지역에서 아무래도 부산으로 좀 더 많이 집중화될 것이고 네네. 또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청년들의 인구 유출이 또 스타트업들 벤처기업들의 유출이 상당히 저희들도 그동안 고민하고 있던 분야인데 네네네. 아무래도 투자를 받고 싶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아무리 유출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것만으로도 저희들은 부족하다. 예. 그동안에 시드 투자라든지 시리즈 A 정도의 투자는 이루어져 왔지만 후속 투자가 없어서 이제 좀 성장기에 도약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수도권을 가고 싶은 충동을 많이 그동안 유혹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정부 중심의 모태펀드 운영을 지역 주도 모태펀드로 전환하자라는 제안을 저희들이 먼저 부산시가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그것을 실행 방안에 관한 기획 연구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중앙 집권적으로 모태펀드를 운영하던 것이 이제 지역 거점으로 좀 나누어지면 그동안 이제 수도권의 벤처나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과 경쟁하던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우리 특히 전략산업 분야에 부산시 전략산업과 연계된 이런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아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9월 달에 연구 용역이 끝나게 되면 네네. 저희들이 이제 중앙의 국회 차원에서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또 우리 강력하게 우리 정부에도 또 요구를 하고 지역의 모태펀드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게 실행이 된다고 하면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이제 후속 투자가 가능해지게 되면 수도권으로 이제 이탈했던 기업들이 떠나지 않고 부산 지역에서 계속 정착하면서 더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유출 문제도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수도권으로 정말 많이 뭐 투자 자금이라든지 기업들이라든지 쏠림 현상이 아직까지 심화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부산 지역이나 다른 여타 지역들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계속 수도권으로 쏠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부산 지역에 그렇다면 투자 생태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몇 년 전이라고 이렇게 딱 끊어서 말씀드리긴 힘든데, 예. 과거에 스타트업이라고 불리우던 초기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부산에는 사실 정부 지원이나 아니면 뭐 특례 자금이라든지 예. 이런 종류의 자금들이 스타트업들이 활용하는 자금이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비해서 이제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투자자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또 그 투자자들이 활동을 잘 해주면서 이제 서울이나 다른 지역, 해외에서도 스타트업 투자를 위해 부산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과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투자 자금이 많이 생겨났지만 이 스타트업에서도 좀 더 초기 단계 스타트업이 있고 조금 더 이제 성장을 위한 어떤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단계 스타트업들도 있는데 예, 예. 조금 더 스타트업 중에서도 초기 단계의 투자자들이 그 비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장을 위해서 이제 스케일업을 하고 해야 될 때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자금과 네트워크와 이런 것들이 다른 종류의 더 큰 어떤 네트워크와 더 큰 자금을 뭔가 연결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이런 부분들은 뭐 앞으로 이제 부산시가 좀 더 민간과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서 네네. 이제 선순환, 그러니까 조금 더 초기와 중기, 후기 단계 투자 자금이 조금 더 연결될 수 있는 노력이 조금은 필요한데 그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저는 서울이라든지 해외에 가서 그 후속 투자를 스타트업들이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의 좋은 기업을 잃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과거의 사례에서도 보면 부산발 기업들이 해외로 가거나 혹은 서울에를 가거나 했을 때 더 큰 자금을 등에 업고 이 부산이라는 곳을 좀 더 브랜딩화를 시킨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기에 후속 투자를 다른 지역에 가서 받는다라고 해서 그 기업이 창업자가 부산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닌 거고 네네. 또 초기 스타트업을 부산에서 안 한 게 아닌 게 되진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부산이라는 곳이 살만한 곳, 기업하기 좋은 곳 이런 곳을 알리는 저는 가장 최전방의 어떤 공격수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 대로 하지만 지역에서도 조금 더 이 후기 투자를 해줄 수 있는 투자자를 조금 더 이렇게 부산에 유치를 해야 되는 노력은 좀 같이 공동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가서 어떤 투자를 받고 뭐 해외로 이런 역량을 반출시키거나 다시 이게 부산으로 돌아오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보시는 한편 어쨌든 부산 지역의 생태계 자체, 환경 자체도 지원 같은 부분은 좀 더 앞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간 투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민간 투자 활성화도 필요하고 뭐 연결이 필요하다라고도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좀 전에 말씀 중에 이제 제가 조금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부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부산의 기업들이 우리 수도권이나 해외에서 투자받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시리즈 B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는 우리 근처로 오라 이런 유혹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를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요구하고 네, 이런 네, 네.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여기에 시리즈 B 이상의 투자들이 부산에서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시로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민간 투자 활성화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벤처나 스타트업의 자금 지원이나 정책적 자금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하게 되면 아까 우리 제침의 초기 창업 기업들이 이제 정착기에 들고 이제 데스밸리 구간을 거쳐서 이제 고도 성장기에 들었을 때 이때 정말 이 고도 성장 파트너가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성장 파트너는 이 기업이 이제 고도 성장을 할 때까지 쭉 계속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적 자금 지원보다는 민간 투자 활성화가 앞으로 이 건강한 창업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보통 투자자 또 벤처 창업기업의 만남은 뭐 포럼 뭐 이런 행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좀 발전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아까 제가 또 드리기도 했는데 투자 상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좀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나요? 네, 2월 달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투자사도 피해를 많이 받았고 사실 우리 일반 기업들도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도 굉장히 타격이 컸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한 것이 이 언택트 포럼이 좀 필요하겠구나. 비대면 우리 창업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창업 투자 플랫폼의 어떤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우리 그 센텀에 있는 센탑에 센탑 온 에어라는 그 장비를 구축하고 네네. 이거를 통해서 그
언택트 스튜디오를 통해서 창업 IR 행사를 우리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현재 창업 행사를 한번 했는데 거기에 많은 투자자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해서 네네. 굉장히 열띤 그 행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센터업 온에어를 통해서 이제 IR 행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타트업들의 뭐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사들에 대해서 스타트업들의 정보 제공과 우리 또 정책도 홍보를 하고 또 올해는 저희들이 청년 창업 기업들 한 10개사를 우리 발굴해서 IR 이 자료를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작을 하는 것을 지원해주고 네. 그것을 우리 투자사들한테 공급함으로써 이제 비대면 저희들이 투자 행사들이 스타트업 행사들이 활발하게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코로나 사태가 아니어도 앞으로 또 이 환경이 많이 변화하면서 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역 벤처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희끼리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스타트업 생태계의 플레이어들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플레이어들은 많이 있죠. 이런 지자체 혹은 지원을 해주는 유관 기관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민간의 투자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스타트업이 있는데, 저는 이 3자가 해야 할 노력들이 좀 각각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이 지역의 스타트업들이 해야 하는 부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수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본사가 우리가 이렇게 스타트업 하나를 지원하고 키우고 민간에서 투자를 해주고 해서 하나를 키우는 데까지 아기 하나를 키우는 것만큼 굉장히 많은 신경과 힘이 많이 들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키워놓은 친구가 이제 후배들도 키우고 또 지역 경제에 좋은 어떤 일자리 창출 효과나 이런 것들을 저희끼리는 이제 내심 기대를 하는데 네. 또 큰 투자를 해주는 어떤 그런 분들의 얘기들 때문에 지역을 떠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해야 하는 미션 중에 스타트업이 해야 하는 미션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초기에 생존하고 살아남을 때 지원을 받았던 것들 그 부분을 좀 잊지 않고 좀 더 대의명분을 생각을 하고 창업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에서 스타트업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명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일단 첫 번째 좀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저희 같은 이제 민간 투자자들이 좀 해야 하는 부분들은 이번에 발족한 부산 벤처 투자 포럼이 사실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 건데 각각이 해오던 투자와 그리고 투자 이후에 저희가 지원을 하던 이런 어떤 보육에 대한 역량들 이것들이 조금 더 투자자들끼리도 연결되고 또 같이 투자 들어가고 같이 보육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가 좀 형성이 돼야 스타트업이 받는 혜택이나 지원들의 폭이 굉장히 좀 더 승수 효과를 입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이 이제 앞으로 필요하다. 네. 라는 것들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자체 포함해서 이제 유관 기관들이 해야 하는 지원은 사실 3, 4년 전에는 좀 불만이었던 부분이기도 했는데 네네. 지금은 사실 불만은 아닌 것 같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민간에서의 노력들에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 비어있는 부분을 이어주고 메워주고 하는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은 떠받쳐주는 어떤 매개의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저는 조금 더 사실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나름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켜보고 다시 또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역 생태계를 살펴보고요. 또 지역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방안들,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